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의 김보라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10시에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김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국내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돼 있고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 시장이 예상되는데요. 월요일 우리 시장 출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저번 주에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국내 GDP 예상이 있는데 저번 주에는 이제 미국 실적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이번 주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GDP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도 GDP를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2.8%로 상향을 한다는 게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솔직히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GDP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좌우된다기보다는 미국이랑 중국 그쪽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시장 동향은 그건 특히 나쁘지만 않은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미국 거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아침 출발 상황은 좋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전부 플러스 0.3, 코스닥은 이제 0.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사실 아침에 조금 부진한 듯 조금 밀리다가 바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들이 좀 큰 것들 위주로 아침에 받쳐주다가 지금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한 9시 40분, 50분부터 여기 왼쪽 하단에 지금 여기쪽에 안 보이시는구나. 전체적으로 종목 수가 여기 왼쪽 아래 보이실 거예요. 빨간 글씨가 상승 종목 수고 파란색이 하락 종목 수인데 이게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대형주 위주로 잡아주면서 지수만 방어하다가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서 종목 수 전체적으로 아침에 올랐던 거는 조금 조정 받으면서 못 올라왔던 종목도 올라와 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건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장 출발 시장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김상현의 마켓 인사이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오늘 제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국내 그 이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스토리들 네 가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네. 일단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든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 뉴스 또는 이 이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제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미국 시황부터 보실 텐데요. 자료 한번 같이 띄워놓고 보실게요. 일단은 4월 19일 날은 미국이 뭐 성의 금요일이다, 뭐 굿프라이데이다 해가지고 쉬어가지고요. 네. 상품 시장, 지수 시장 모두 다 쉬었고, 일단 4월 18일 날 뉴욕 증시 기반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뉴욕 증시가 이제 1분기 아직 기업 실적이 저번 주에는 많이 안 나오고 이번 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번 주에 많이 안 나왔지만은 한 80%, 5개 중에 4개 기업이 일반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고 그 이외에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제가 자료화면 준비한 것 중에 이제 3월 소매 판매 자료를 좀 갖고 와봤어요. 네. 3월 소매 판매가 조금 작으시죠? 근데 지금 이게 연중 그래프인데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번 주에 발표된 지표입니다. 네. 통계상으로는 18개월 만에 가장 최대폭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렇군요. 일단 소매 판매가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우리가 백화점, 뭐 슈퍼, 뭐 마켓 가가지고 그냥 소비자들이 쉽게 카드 내면서 쓰는 돈들을 모아서 소매 네. 지출이라고 해요. 근데 일단 경제가 어려우면은 사람들 카드를 잘 안 꺼낼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네. 쓰게 되죠. 근데 이게 18개월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쁘지 않구나, 괜찮다, 네. 이게 속된 말로 먹고 살만 하구나,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도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은 뉴스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예상치가 되게 안 좋았어요. 예상치가 안 좋았던 이유가 그 전에 하도 뉴스가 어떤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다. 빅토리아 시크릿이 뭐 몇백 개의 문을 닫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제 이런 시장이 많이 죽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나 실수한 게 있죠. 온라인 마켓입니다. 온라인 마켓이요. 매장은 닫았지만은 장사는 이미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조금 계산이 잘못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번화가 같은 데 가보시면은 뭐 이제 문을 닫고 새로운 가게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 문을 닫는 가게들은 기존에 이미 큰 회사들, 예, 뭐이 기존에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렇게 이미 유명한 브랜드들은 점포 수를 줄이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요즘에 그 여성분들 많이 입으시는 뭐 난닝구라든지 로미스토리라든지 이런 인터넷 마켓들이 예, 매장에 깔리면서 이게 바뀌고 있는 구조인데 네. 이게 경제가 이게 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잘못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도 지나가는 가게가 여기 문을 닫았네, 여기 요즘 장사 안 되나 싶은 게 아니고 굳이 거기 장사를 안 해도 인터넷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고 그렇군요. 오히려 네. 이제 인터넷을 위주로 이제 외부로 주로 운영을 했던 쇼핑몰들은 이게 로드샵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자기 인지도 오히려 이게 마켓에서 많이 팔겠다가 아니고 마케팅으로 세우는 용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쪽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경제가 조금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고요. 네. 이제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일단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고위험 채권 기업 ETF죠. 요즘에 사람들이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안 좋게 봅니다, 사실. 저도 안 좋게 보는데 고위험 채권 기업 ETF, ETF는 고위험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네. 보시면 3월 말고 올해 1년 내, 그러니까 1년은 아니죠. 1, 2, 3, 4월 내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오르고 있는 것들은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경제가 안 좋으면은 저런 기업들은 안 살 거라는 말이죠. 네. 저렇게 굳이 위험한 기업들은 안 살 텐데. 그렇죠. 예, 저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시장이 나쁘진 않구나라는 건데 일단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제가 한마디 좀 보태드리자 그러면은 어차피 시장은 저희가 안 좋다고 예상을 하면 안 떨어집니다. 네. 예, 시장은 공포를 먹고 상승했다가 사람들이 기쁨이 많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조심하자 할 때는 이게 그다지 이렇게 생각보다 안 떨어질 거예요. 이게 또 안 좋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저번 주 목요일이죠. 그때 좀 떨어졌을 때 이제 무너지나 싶다가도 금요일로 바로 올라오고 그렇죠. 오늘도 올라오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단은 전제 조건은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실 필요는 물론 있죠. 네. 무작정 나쁘게만 보고 안 좋은 뉴스를 찾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으되 시장이 좋을 때는 계속적으로 자기 그 자산을 좀 끌고 가셔야 돼요. 네. 이제 그렇게 끌고 가시면서 앞으로 안 좋을 게 무엇이 있는지 그거 좀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보실 텐데 그거 위주로 제가 지금 이제 뭐 체크하면 좋을 만한 자료들만 좀 갖고 왔어요. 네. 이제 고위험 채권 ETF 보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KW라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제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거 미국입니다. 네. 아까 고위험 채권도 마찬가지로 미국인데 자사주 매입은 미국에서 주로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을 사실 별로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들은 회사가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돈이 일단 많아야 되고요. 네. 돈이 많으려면은 매출이 잘 나왔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도 좋게 봐야지 자사주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을 할 게 아니고 채권을 갚아야 돼요. 이미 빌려놓은 돈을 갚아야지 이거를 자기 주식 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경제가 안 네. 좋다면은. 근데 이게 기업들 생각으로는 이거를 빚을 갚는 것보단 우리 회사 주식을 더 사는 게 더 이득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 ETF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지금 증시가 건강하구나 또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위주로 올라왔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규제가 있어가지고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못 사요. 네. 왜냐면은 기업들이 자기 실적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발표하기 전에 미리 사놓고 발표라는 그런 규제 게 있기 때문에 규제적으로 막아놓았는데 요즘에 이거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한마디 더 보태드리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이유가 뭐냐? 국회 하원의 입장은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을 할 돈으로
차라리 투자를 해라. 어. 더 투자를 해서 앞으로 더 경기가 좋아지게.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기여를 해라인데 이게 사실상 정치인들 생각이랑 경제인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규제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 미국 증시 무너질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미국 증시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해버리면은 미국 증시가 오를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거지 다른 것들을 올려주고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올려주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 게 아니고 경제가 좋다는 게 아니고 경제가 좋으니까 자사주를 사는 거고 자사주를 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간섭을 해버리게 되면은 시장이 꼬여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경제학을 전공한 입장으로서 정부는 시장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시장은 그대로 굴러가야 돼요. 여기서 뭐 규제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면은 꼬여요. 어느 정도 뭐 규제는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과도하게 규제를 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망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을 이쯤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자, 네. 왜냐면은 쉬어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다음에 좀 더 많은 얘기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또 상승 동력이 되는 자사주 매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는 특히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핵심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증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중국 아마 저번 주에 나온 뉴스가 있죠. 네. 1, 4분기 GDP 성장률이 6.4%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네. 있고요. 일단 예상치는 참고적으로 6.3%였습니다. 그러니까 6.3% 예상했다 6.4% 나온 게 뭐 얼마나 크게 나왔길래 이렇게 대단한 뉴스냐 하겠지만은 전분기에도 6.4였어요. 그러니까 네. 하락을 예상했다가 하락이 안 나오고 이제 버텨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보시는 건데 일단 6.4, 6.3 둘 다 이제 수치적으로 의미를 갖는 거는 중국이 GDP 성장률을 발표한 이래로 가장 최저치로 상승을 한 건데 네. 이게 저번 주 목요일에 제가 이제 증시 여기 인사이드는 아니지만 오감만족에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뉴스를 조금 과장되게 쓰는 것들은 경계를 하셔야 된다. 네네. 6.4%로 가장 최저치로 상승을 했다. 팩트긴 팩트입니다. 최저치로 상승한 건 맞고요. 근데 이 부분을 강조할 게 아니고 6.4%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에요. 네. 첫 번째로 터키가 7%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은 6.4%고 우리나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2.3, 2.2도 간당간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6.4면은 굉장히 큰 성장률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GDP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큰데 미국도 GDP 성장률 2.5% 3%밖에 안 나오고요. 네. 중국은 근데 전 세계에서 2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GDP 규모가 2등인 나라가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수치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을 이제 중국이 미국의 한 70% 수준 정도 되는데 이 6.4%면요. 그냥 수치적으로 따지면은 3개월 동안 6.4죠. 그러면은 70을 6으로 나누면은 12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36개월이면은 지금 경제 규모의 2배까지 성장을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수치로 봤을 때 2, 3년 뒤면은 지금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2, 3년 뒤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커진다는 규모가 돼버려요. 이게 엄청난 수치인데 기사들의 최저치로 성장했다, 뭐 중국의 성장이 끝났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해석하는 게 좋냐면은 하락은 막았다. 중국이 뭐 다시 중국 경제 추락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수준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이 가장 이렇게 버텨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증치세, 시진핑 중국 정부 자체가 지금 경제 부양을 하려고 이것저것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 무역 이렇게 6.3 뭐 이렇게 하락을 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결정적인 근거가 미중 무역 분쟁이었는데 중국 정부는 이제 이거를 대비해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다음 자료도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점선으로 이어진 부분들은 차이나 리테일 세일하고 아까 미국 소매 지표 같은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차이나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산업 생산입니다. 지금 딱 봐도 특징이 보이시죠? 네.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급성장을 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 저번 주에 GDP 발표되면서 중국의 산업 생산이 같이 발표가 됐는데 네. 엄청나게 뛰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 부분 때문에 저게 이제 중국 정부가 뭐 경제 부양 정책을 하면서 중국에 열심히 공장을 돌리면서 했었던 게 있었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저 부분을 미리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 정부보다 빨리 알았을 겁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심했죠. 네. 중국 정부가 공장을 너무 열심히 돌려가지고 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심해.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 게 진짜로 미세먼지가 심한 이유가 중국이 공장을 너무 열심히 돌려서 원래 중국이 작년 재작년만 해도 행사만 있으면 공장을 멈췄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행사가 있어도 공장 다 돌려버렸어요. 그렇군요. 전혀 규제 않고 다 돌려버렸거든요. 네.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심했고 실제로 기상청 자료들을 돌려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미국이 양회라고 네. 이제 전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가 있는데 축제라기보다는 회담이죠. 네. 그때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상이 맑았습니다. 미세먼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계속 돌려버렸어요, 공장을. 이제 그러면서 쉬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중국도 지금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그래 일단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지금 하나 미는 정책이 안 받쳐서 다른 세력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정치적 불안감이 엄청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중국은.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경제 부양을 위해서 조금 시진핑이 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GDP가 오히려 근데 이렇게 산업 생산은 많이 늘었지만은 GDP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버텨주기만 했죠.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소비자들이 크게 지금 수치 이게 플러스로 보이지만은 늘어나지 않고 버텨주기만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게 산업 생산이 늘어난 것만큼 조금 늘어나준다면은 오히려 중국도 GDP 성장률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뭐 바오치 해가지고 뭐 7%, 8% 성장률을 지켜주겠다 이제 이렇게 네. 했었는데 지금 바오리오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이제 6%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 저조한 수치가 아닙니다. 네. 이제 이거 한번 보시고 중국은 이제 소비자들까지 이제 경제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GDP 좀 더 올라오고 이제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 일단 중국은 가장 무서운 게 내수 시장이 살아나는 게 네.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면은 다른 나라 경제 그 규모랑 비교가 안 되게. 또 이거는 이따가 제가 또 준비한 이야기 있기 때문에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제 부양책에 힘입어서 중국 경제도 좀 기대감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기업의 실적 발표와 함께 미중 무역 협상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미국과 중국 시장 이야기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아침에 가장 먼저 보실 게 뉴스 먼저 보시죠. 그렇죠. 전날 미국이 어땠는지. 네.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 상황 이제 보고 하시는데 일단은 아침에 미국이 좋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일단 기대합니다. 오늘 내 거 오르겠다. 네, 우리나라 장이 좋겠구나. 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근데 이제 아침에 막상 딱 열고 자기 주식이 마이너스 딱 되는 거 보면은 일단 속으로 욕부터 하시죠. 네. 네.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나라 건 왜 이러나? 내 건 왜 이러나? 이제 우리나라 거 따지기 전에 내 건 왜 이러나? 네. 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내 거 손절하고 다른 거 벌라 했더니 우리나라 게 전체적으로 안 좋네. 우리나라 시장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까지 가시고 이제 10시 반쯤 되시면은 중국도 한번 보실 거예요. 조금 이제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중국 시장에 틀어가지고 상해 종합지수 틀어가지고 오르고 있나 떨어지고 있나 보실 텐데 일단 이게 대부분 맞을 때도 많지만 안 맞을 때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지금 자료 한번 먼저 보실게요. 자, 이게 코스피, 코스닥, 다우, 나스닥 상해 해가지고 상관계수고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여기실 거예요. 여기 코스닥 코스피 48.15. 일단은 통계적으로 48%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0%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의미로 봤을 때 그냥 방향은 비슷하지만은 크게 상관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게 가장 먼저 좀 충격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이게 코스피, 코스닥 항상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꼭 우리나라 시장으로 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네. 지금 그게 일단 보셔야 되고, 일단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건 이거 최근 2년 자료입니다. 아마 이거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비슷하게 나오실 거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수치가 전혀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네. 2년치 가지고 조사를 한 거고요. 2년을 가지고 분석한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미국 시장 한번 보실게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거의 관계가 없죠. 이게 네. 만약에 마이너스 한 70 이렇게 나왔으면 반대로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마이너스 50%면은 방향만 좀 다르고 움직이는 치수는 좀 비슷하구나라고 하실 텐데,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는 그냥 따로 노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상해 지수 한번 보실게요. 상해랑 코스피랑 보시면은 77.87 거의 통계적으로 비슷하다. 네. 90% 이상이면은 거의 그냥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70% 80%면 거의 유의하다 정도, 유의하게 같이 움직인다 정도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실게요. 코스닥이랑 다우 나스닥, 오히려 코스피 상해 관계가 코스닥이랑 미국 시장 관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조금 수치는 떨어지지만은 방향성이 거의 비슷한데, 일단 이 부분이 왜 그런지도 이따 종합적으로 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코스닥이랑 상해 지수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마이너스 10에서 10%는 관련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코스닥은 거의 중국이랑 관련이 없는 수준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지만은 아까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은 거의 서로 관련이 없었죠. 네. 근데 미국은 다우랑 나스닥이랑 93% 그냥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나스닥이랑 상해를 보시면은 거의 관련이 없다. 거의 네. 웬만하면 반대로 움직인다가 맞아요. 이제 이 부분 조금 유의 있게 보시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2년치를 준비한 이유. 코스닥이 2년 안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냐면은 혹시 기억나세요? 2017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던 주식. 2017년이면 제약 네, 바이오였나요? 맞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그때 셀트리온이 2017년도 그 1년의 역사가 어떠냐면은 네. 2017년도 1월에 다들 이제 코인, 집에서 코인 막 매매하시다가 그렇죠. 코인 매매하시면서 한켠에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거 보고 계셨을 거예요. 네. 셀트리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계속 올라는 10만 원 넘어가네 하다가 2017년도 좀 보시면은 뭐야 우리 셀트리온이 30만 원 가 있네. 네. 25만 원 가 있네. 필룩스 뭐 800% 올라가네. 이제 이런 장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제약 바이오는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코스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뭐 2배, 10배까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0배까지 오르면서 셀트리온도 이제 지금은 코스피로 갔지만 그 당시엔 코스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제약 바이오로 편입이 돼 있었고, 그 전에는 사실상 코스닥은 거의 균형이 있었어요. 특별히 큰 종목들이었고, 반도체 일부분, 화학 일부분, 뭐 이제 벤처 스타트 이제 이런 거 몇 부분 해가지고 있었었는데, 제약 바이오가 딱 나왔죠. 그럼 이게 제약 바이오가 이제 2년 제가 조사한 걸 뭔 상관이냐? 네. 제약 바이오는 일단은 헬스케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벤처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보시면 나스닥도 헬스케어, 바이오, 뭐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래서 2년 전까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최근 2년에는 우리나라 코스닥은 미국 시장을 많이 닮아간다.
미국에 작년에도 해줘 빵이라고 해가지고 네. 페이스북부터 해가지고 뭐 애플, 뭐 넷플릭스, 뭐 이게 MS 계속 많았을 거예요. 이 부분도 다 보면 기술주거든요. 네. 전통적으로 큰 회사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원래 컸지만은 전통적으로 큰 회사보다는 새롭게 뜨는 회사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코스닥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보실게요. 일단은 한번 자료를 한번 더 보실까요? 제가 HTS 한번 켜드릴게요. 네. HTS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다들 HTS 저는 하나금융 투자를 쓰는데 키움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키움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 위에 화면에다가 시장 지도라고 쓰시면은 저 하나는 시장 맵이지만은 키움은 시장 지도입니다. 키시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네. 이런 게 보실 거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전체적인 100%의 파이가 있고요. 이 파이를 좀 전기전자가 크게 나눠 먹었죠, 코스피에서. 네. 여기 전기전자 보시면은 뭐 해성 DS, 경동라벤, KC 뭐 상승 5개 보이는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큰 건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 반토막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에서 또 그 와중에 반토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요. 네. 삼성전자가 아마 우리나라의 3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도에서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이 있고 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뭐 운수 장비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많이 돈을 버는 구조들이 많아요. 네.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겠지만은, 반도체는 일단 공장을 세웠으면요, 그 공장을 돌리는 비용보다 남는 구조면은 무조건 공장을 돌려야 되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공장을 돌려야 돼요. 근데 이게 공장이 안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경제가 안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사실 이거 많이 만드는 게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물량보다는요, 무역은 중국이랑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많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사실 여기 금융업은 별로 관계는 없겠지만 전기전자, 화학, 운수장비, 그 다음에 뭐 유통 등등등등 전부 다 중국이랑 크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은 디커플링하고 미국이랑 이제 헤어지고 중국이랑 이제 새로 이제 연애를 하는데, 중국 지수가 이제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를 위주로 우량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중국 시장을 같이 보셔야 되시고, 네. 그 다음에 코스닥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미국 시장을 봐야 되지만은 개인적인 견해로 코스닥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별주, 말 그대로 개별주니까 장이 안 좋아도 갈 땐 가고 장이 좋아도 안 가려면 안 가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장의 움직임은 이렇게 큰 종목들이 따라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조금 어렵죠. 미국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중국은 네. 우리나라랑 실시간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보기 조금 더 어려워졌을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미국 시장 보실 때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올랐네 이걸 보실 게 아니고, 네. 미국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랐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뭐 MS, 애플 뭐 이런 게 올랐으면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아니면 뭐 테슬라 이런 쪽이 올랐으면 전기차, 이제 아니면 모건 스탠리 이런 쪽이 올랐으면 금융업,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전에처럼 미국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새롭게 보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건 알겠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갈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아까 코스피를 보시려면 제가 어디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국. 그렇죠. 이죠. 중국이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차트에 중국 증시를 좀 틀어놨어요. 네, 중국 증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랑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닮았다고 했는데 왜 많이 다르냐? 네. 일단 등락폭이 많이 다릅니다. 어. 떨어질 때 거의 뒤지고요. 거의. 네. 예, 거의 지옥을 향해서 가버리고, 올라갈 때는 거의 천국 날아가듯이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저점이 2,500포인트였죠. 지금 3,20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25%에서 30% 정도 올라왔어요. 거꾸로 코스피를 보시면요. 이거 분봉이죠. 일봉으로 보시면 저점 2,000에서 2,200까지 10%밖에 못 올라왔거든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좀 시황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맞춰가면서 그냥 대응만 하고 있는 수준이고, 중국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네. 차이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중국이 살아나야 그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물건을 열심히 만들려고 해도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은 팔 데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중국이 먼저 잘 살아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따라서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 먼저 보시면은 아까 30% 올랐다고 해서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2005년 이제 네. 2014년 한번 보시면은 오, 예, 이때 내 주식이 여기에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죠. 1000에서 6000까지 올라갔어요, 주식이. 네. 예, 아. 6배가 올랐어요. 그것도 2년 안에 6배가 올라갔어요. 전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금융 상품 중에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6배까지 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한번 상승 추세 탔을 때 이게 6배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물론 죽을 때 많이 죽었죠. 네. 이때 산 사람들은 그냥 뭘 사도 이렇게 됐어요. 음. 네, 좀 아쉽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2000에서 그다음에 3,500까지 2000에서 3,500이면은 이것도 한 150%예요. 네. 네, 150%면은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이제 그 뒤로 다시 2000까지 왔다가 2014년 아마 2014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중국 주식 사라, 뭐 성강퉁이다, 후강퉁이다, 너도 나도 다 중국 상품 팔기 시작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네. 이때가 아니에요. 이때 한 반 이상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들이 많이 팔기 시작해서 일단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그 뒤로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간다. 옆집 뭐 누구네 엄마가 샀는데 중국 펀드 가입했는데 많이 올라갔다. 나도 사야겠다 했던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많이 떨어지면서 그렇네요. 이제 그때부터 중국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지도 못하고 네,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일단은 솔직히 5천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장담 못 드리겠지만은 지금은 해지는 안 하긴 잘하셨어요. 지금 조금 저는 중국 증시는 상방을 좀 더 보고 있고 네. 그 상방을 보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GDP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일단은 이제 중국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무역 분쟁. 중국은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크게 지금 못 올라갔던 이유가 무역 분쟁.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좀 부양하기 위해 정책을 쓰고 있는 이유도 네. 우리나라한테 미세먼지를 많이 보냈던 이유도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무서운 게 있었기 때문에 경제 좀 살려보겠다.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무역 분쟁이 그러면은 누가 이길 것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이길 거였으면은 이건 안 끝납니다. 둘 다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근데 무역 분쟁에 대해서 끝나려면은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무역 전쟁이 왜 해야 되는지. 네. 근데 일단 오늘은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월, 수, 목 방송을 하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제 오늘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수요일은 이제 주로 사람들이 보시는 뉴스,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브렉시트 이제 이런 것들이 왜 하고 있고 이게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월요일, 목요일은 오늘 같은 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 수요일날 말씀드릴 거지만은 무역 분쟁을 하는 이유는 다들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뭐 제2의 플라자 합의다. 1985년에 이제 미국이 일본이랑 독일을 불러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했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제 한다 있었는데 일단 자료화면 하나 더 보실게요. 네. 이거는 미국의 모니터리 베이스라고 미국의 총 통화량입니다. 총 통화량인데 일단 첫 번째 제가 드린 차트는 1960년대부터 1985년 플라자 합의 직전까지 모습입니다. 네. 여기 참고하실 게 회색 부분이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폭락을 했던 시기들을 이제 표시를 했던 거고요. 1970년에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지를 했어요. 네. 이 금태환을 중지한 사유도 이제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이 나 돈 못 갚아, 나 돈 못 돌려줘, 금 못 줘, 네. 너네한테 줄 금이 없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금태환을 중지를 했어요. 그로부터 이제 미국이 달러가 그러니까 이제 금태환 달러가 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신용화폐가 됐는데 이 신용화폐가 된 이후로는
말 그대로 버블이 금태환 때는 버블이 뭐 지금 원래 있어야 될 거 10배 정도의 버블이 생겼다라면은 금태환을 중지하고 신용화폐로 들어가고 나서는 적게는 5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이제 버블이 생겨요. 네. 이제 이런 버블이 한 번씩 무너질 때마다 경제 위기, 리세션, 뭐 이제 작년도 아니, 저번 달에 뉴스 많이 나왔던 아래 공포의 그 리세션에 나오는 경우들이고, 이 뒤로 이제 일단은 달러가 8만 밀리언 달러에서 이때 보시면 20만 밀리언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2배하고도 반 정도 올라갔죠. 네. 일단 통화량이 2배 반이 많아졌다. 그러면은 물가도 2배 반. 그러니까 통화 유통 속도를 고려한다면은 통화 승수까지 고려해서 2배 반이 아니고 한 5배에서 10배까지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수치인데, 네. 일단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를 올려서 달러를 회수하고 사람들이 돈을 막 쓰지 않고 은행에 많이 넣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역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네. 이 무역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이랑 독일이 다 수혜를 보기 때문에 미국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꾸 영국이라네요. 일본이랑 독일을 불러가지고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불러가지고 점진적으로 뭐 미국 달러를 내리자, 좀 내리자라는 방안에 합의를 했고, 네. 근데 쉽사리 뭐 이제 일본이나 독일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겠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미국이 망하면은 다 같이 힘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네. 우리가 돈 좀 벌었으니까 희생 좀 하자 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봤죠. 엔화가 2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때 이제 엔고 엄청 오르면서 버블 꺼지고, 지금까지도 그 피해가 뭐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해가지고 네네. 그 이후로 지금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 플라자 합의를 뭐 이제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중국을 상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하려고 한다. 네.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봐요. 의미는 네. 맞지만은 그 피해는 일본만큼 심각하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또 자료화면에 있는데, 네. 이거는 1985년 이후로, 지금 2000년대 닷컴 버블이랑 2018년에 리번 브라더스 이후에 이제 이제 FOMC의 버냉키랑 옐런 의장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80만 밀리언 달러에서 400만 밀리언 달러로 5배가 늘었어요. 1985년에까지 늘어났던 그 2.5배보다 훨씬 더 큰 5배까지 늘어났고, 네. 이것도 통화 승수 고려하면은 10배에서 20배까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인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무역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 생각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 네. 대신에 중국 위안화가 일본처럼 뭐 2배 가까이 뛰느냐, 일단 거기선 반대예요. 왜냐면은 그런가요? 네. 기초 체력이 달라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달리는 멧돼지였다면은 그 뒤에 이제 뒷쫓는 뭐 일본은 뭐 사냥개라든지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멧돼지가 등에 10kg짜리를 얹고 있다가 이 10kg짜리를 그 뒤에 사냥개한테 짊어지면은 사냥개는 뛰는 속도가 엄청 느려질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이 멧돼지고 중국이 사냥개가 아니고 두 마리의 코끼리가 있어요. 근데 코끼리한테 10kg짜리 하나 얹어준다고 해서 별로 느낌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 정도 좀 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무거운 덩치를 갖고 있던 놈한테 네. 요만큼의 짐을 주느냐, 어느 정도 체력이 되느냐한테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느냐, 이제 이게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 경제랑 지금 중국 경제랑 많이 달라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게 맞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갑자기 왜 들고 왔냐, 어쨌든 이 많은 달러가 중국으로 유입이 되면은 중국은 달러가 많아지게 되고, 네. 이 달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이게 단어가 나쁜 뜻은 아닙니다. 버블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버블이 꺼지면 안 좋지만은 네. 버블이라는 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금태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수요일에 말씀드릴게요. 금태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블이 만들어져야 경제 네. 성장이 가능한 구조고, 이 버블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뉴스가 또 있는, 제가 뉴스 잘 이제 기사 쓰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네.
작년에 가장 많이 봤던 이제 MSCI 지수 4배까지 확대한다. 네. 이제 이것들이 뭐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다 뭐 이런 뉴스가 많았죠. 그렇죠. 잠깐 피해는 가겠죠. 네. 우리나라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잠깐 팔 필요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중국이 이제 MSCI를 추종하는 ETF를 9개를 신규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규 승인을 하고 비중도 늘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중국 증시를 추종할 펀드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기 시장이 이 바구니가 일단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 많은 달러가 들어와도 중국은 그 충분히 많은 그 달러를 받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국은 그 이제 바구니를 얹고 그 돈을 기반으로 더 많은 버블을 만들어가면서 중국 증시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제가 증거는 없지만은 1월 달부터 제 주변 분들한테 중국 주식을 좀 사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솔직히 괜찮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일단 차트 한번 보실게요. 원래 제가 종목 말씀 안 드리지만 종목을 좀 보시면은 네. 일단은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 지금은 정지됐지만은 차이나 그레이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차이나 그레이트부터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로스웰, 뭐 그다음에 헝성그룹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올라오냐? 보시면 종목 코드가 앞자리가 9자로 시작하죠. 네. 앞 9자로 시작하는 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외국 기업이고 네. 헝성그룹, 뭐 그다음에 로스웰, 차이나 그레이트, 뭐 차이나 그레이트, 헝성그룹만 봐도 아시겠지만 중국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이 중국 주식을 사려면은 뭐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환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차도 15분이 있고 이거를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주식이 어떤 게 있나 보시면서 샀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들 차이나 그레이트 지금 정지입니다. 감사 문제로 지금 정지고 이 종목은 빼고 로스웰이라든지 뭐 헝성그룹 이런 것들 이 외에 중국 주식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보셔서 매매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들은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네. 타점은 잘 잡으셔야겠죠. 지금 당장 살 자리는 아닌데 이것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좀 사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저는 시장을 안 좋게 보지만은 지금은 당장 좋은 것들이 있으니 좋을 때는 끌고 가라. 여기까지가 제 결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시장과 중국과 미국 시장의 상관관계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자, 현재 시점에서 긴 상승장 끝에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공포를 먹고 증시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상승 추세 그대로 웬만하면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되 네. 대비는 하셔야죠.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저 증권사에 돈 받는 거 없습니다. 네. ETF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ETF라고 아까 제가 뭐 고위험 채권 ETF, 뭐 자산 채권 ETF 해가지고 ETF 보여드렸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ETF 중에 코덱스 인버스, 뭐 인버스 EX라고 네.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이제 상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모아두면서 하락장에 대비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인버스 사시고 코스피 종목을 사시면은 계좌는 0% 안팎으로 비슷하게 유지가 될 텐데 네. 매도를 언제 하냐의 문제예요. 올라갔을 때 나중에 더 올라갔을 때 수익 났던 개별 종목들은 매도를 하시고 점점 올라가서 시장이 좀 더 불안해지고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인버스 비중을 늘려서 네. 이제 실제로 떨어지면은 이제 인버스도 수익 청산하면서 양쪽으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상현 전문가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아침 오전장 흐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방송되는 오감만족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